안녕하세요. 보험네이처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 새롭게 개정된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안을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보다 전반적으로 태아보험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일부 보장 내용에도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제안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준비하시면 태아보험은 이 영상 하나로 충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상해 후유장애 1억입니다. 상해로 인해서 영구적인 장애가 신체에 남게 되면 가입 금액 1억 원에서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각 부위별로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심한 디스크가 오게 되면 병원에서 20%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엔 장해 지급률에 20%를 곱한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1억 원까지만 가입하셔도 충분하며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후유장애, 담보들 중에서 가장 넓은 특약이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납입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후유장애 50% 이상에 해당되거나 암, 뇌혈관,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심혈관 질환 진단을 확정받는 등 해당 내용의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납입면제 혜택을 보면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납입기간 이내에 위 내용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을 진단받거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 회차 모든 보험료가 면제되면서 만기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입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납입은 면제가 되면서 설정된 가입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소 가입 금액인 10만 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지원 담보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입 이후 납입 기간 이내에 유사암에 해당하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진단을 받게 되면 자녀 납입해야 되는 총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담보의 가입 금액은 납부하는 월 보험료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입 금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골절 진단비입니다. 이번 달부터 골절 진단비 보험료도 많이 인상되었고 해당 구성처럼 합산 50만 원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분만 시 아이의 쇄골이 골절되는 경우나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진 경우 등 치아 파절을 포함한 일반적인 골절 진단이 보장됩니다. 다음은 화상 진단비입니다. 화상 진단비는 표재성이 아닌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재성, 이 도 화상은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층 깊숙이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 피부가 약한 편이라 최대 금액인 100만 원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입니다. 신체 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높기 때문에 해당 담보는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상해로 입원 시 첫날부터 가입 금액이 지급됩니다. 입원 일당의 경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활용도가 높은 상해 입원 일당 보장들로 위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 상해로 크게 다치면 장기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해 입원 일당도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 수술입니다. 피부 봉합술을 하게 됐을 때 얼굴 부분은 1cm당 30만 원, 상지 하지는 1cm당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안면부는 조건이 없지만 상지 하지는 3cm 이상인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실제 청구를 도와드릴 때 청구 사례가 많은 담보이기 때문에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해 수술비 관련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한 수술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입니다. 일부 면책 사항을 제외하고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보장 범위가 좁은 골절 수술, 화상 수술, 5대 골절 수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등은 상해 수술비에서 모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해 수술비가 경미한 수술에는 용이하지만 보장 금액이 50만 원으로 낮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 큰 수술에 대해서도 탄탄한 보장을 위해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를 추가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상해 종수술비는 수술 방식과 치명도에 따라
2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됩니다. 종수술비는 진단 내용과 수술 방식에 따라 가입 금액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1에서 2종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수술에 해당되며 3에서 5종 수술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중대한 수술에 해당이 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 금액만큼 지급률을 곱해서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했을 때 2,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태아보험에서 가장 필수적인 담보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까지 꼭 필수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암 진단비입니다. 우선 0세에서 1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 1위 백혈병, 2위 뇌 및 중추신경계, 3위 비호지킨 림프종입니다. 해당 암들은 암 진단비, 특정 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 암 진단비에서 모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최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은 암 진단비와 특정 암 진단비는 가입 금액을 높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 암 진단비 보장 범위에서 다발성 소아암도 포함되며 특정 암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더 넓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계안으로 가입 시 백혈병이나 다발성 소아 암 진단을 받게 되면 1억 8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암 수술비 특약은 질병 수술비, 질병 종수술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중복으로 구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진단비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진단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 특정 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 암 진단비에서는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고 전이, 재발, 자녀암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재진단 암 진단비는 소아백혈병이나 비호지킨 림프종과 같은 소아암의 경우에도 진단을 받고 2년 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자녀암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태아보험에서만큼은 재진단암 진단비와 전이암 진단비만큼은 꼭 챙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이 포함되며 유사암 진단 시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 갑상선암이며 제자리암도 매년 발생 환자 수가 증가하는 편이라 필수로 구성을 해야 하는 담보입니다. 이번 달 플랜부터는 유사암 진단비에 양성뇌종양 진단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특약을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와 같이 구성하시는 경우에만 신생아뇌출혈이 8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뇌혈관 1, 뇌혈관 2로 가입하시면 신생아뇌출혈 800만 원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해 드린 것처럼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로 따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 최대 2천만 원 구성하였습니다. 태아보험에서 심장질환 진단비는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있고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해주는 심혈관 진단비로 나누어집니다. 심혈관 진단비로 구성할 경우 보장 범위는 더 넓어지지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심방세동, 부정맥, 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해드린 것처럼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입니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유사암의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20%만큼 지급되며 각각 최초 1회한 보장됩니다. 다음은 양성뇌종양 진단비입니다.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종양이 발생했을 경우 가입 금액인 3천만 원만큼 지급됩니다. 다음은 심장 관련 소아특정 질병 진단비입니다.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진단 시에 지급이 됩니다. 가와사키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같이 가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비입니다. 영구적인 재생 불량성 빈혈로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1천만 원이 보장되므로 같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중증 세균 성수막염 진단비입니다. 중증 세균 성수막염은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3천만 원 보장됩니다. 다음은 기흉 진단비입니다. 기흉 또는 외상성 기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금액인 100만 원만큼 지급되며 신생아기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20만 원 지급됩니다. 다음은 결핵 진단비입니다. 결핵으로 진단 확정받는 경우 가입 금액인 30만 원 지급되며 보험료가 3원입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뇌성마비는 출산 전후의 뇌의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뇌의 운동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태아보험에서는 뇌성마비 진단비까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비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장염,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어린이 특약들은 빠짐없이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건선 특정 치료비입니다. 건선 진단을 받은 후 약관에 해당하는 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4원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인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수족구, 고열, 폐렴 등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입원비입니다. 41번, 42번 담보의 경우에는 1인실, 다인실, 중환자실,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질병원인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 가입 금액만큼 지급하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4만 원 구성해 드렸는데 만약 상급병실, 1인실, 특실에 입원하게 되면 실비에서 보장되는 일반 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차액인 5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 한도가 10만 원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인실 하루 입원비가 50만 원이라면 실비에서는 1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에서 보장을 받더라도 입원비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본인 부담금을 해당 질병 입원 일당, 특약 담보들로 충당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게 되면 20만 원 추가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해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만약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1만 원, 5만 원, 4만 원, 20만 원 차례대로 합해서 총 하루당 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입니다. 질병수술비는 태아보험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선천적인 수술비도 보장이 됩니다. 미용 목적,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혀유착증 등 일부 면책사항 조건을 제외하고는 선천적인, 후천적인 질병 수술 시 보장됩니다. 다음은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입니다. 질병 수술비만 가입했을 때는 보장 금액이 낮기 때문에 탄탄한 보장을 위해 질병 종수술비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질병 종수술비에서도 질병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기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선천 이상 수술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2종의 경우 내시경, 카테터 등 비관혈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3에서 5종 수술의 경우 관혈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수술비와 질병 종수술비에서 암뇌심장 수술비까지도 보장됩니다. 대표적인 수술로는 1종 처해충격파 쇠석술, 편도절제술, 탈장수술, 백내장수술, 2종 충수염수술 3종 녹내장, 갑상선, 기타 피부암 수술 4종 위절제, 신장관혈수술 5종은 심장이식, 뇌하수체 종양절제 수술 등이 해당하며 약관상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수술 종류별로 차등해서 가입 금액만큼 지급되며 1종은 20만 원이 지급되고 5종은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부위계,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선천성 음낭수종 등 이러한 보장은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10만 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청구 상담을 도와드릴 때 질병 입원 일당과 함께 가장 청구 사례가 많은 담보입니다. 22주까지만 가입 가능한 중요한 태아 특약입니다. 다음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입니다. 백혈병, 림프종,
골수부전 상태를 치료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항목들은 다빈도 수술에 해당하는 특약입니다.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같이 설계해 드렸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통계적으로 다빈도 수술에 해당하는 내용은 같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모야모야병 개두수술 담보입니다. 모야모야병은 만성진행성 뇌혈관 질환을 말하며 증상이 주로 유발되는 시기는 4세에서 6세경입니다. 모야모야병 치료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 금액은 높은 보장입니다. 다음은 희귀난 치성질환 수술비입니다. 결핵, 모야모야병,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등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심장수술 관련 담보입니다. 어린이 심장수술은 다빈도 수술에 해당합니다. 해당 특약에서 심방, 심실 중격 결손으로 수술 시 수술기법에 따라 보상됩니다. 다음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입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선천 이상 수술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200만 원 보장됩니다. 22주까지만 가입 가능한 중요한 태아 특약입니다. 다음은 인공와우 이식수술 담보입니다.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하게 되면 지급해줍니다. 선천적인 난청 외에도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 시에도 보장해줍니다. 다음은 이식수술 담보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 수혜자로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5대 장기와 각막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 수술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음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300m 이내에서 교통상해 사고를 입은 경우 지급됩니다. 보장 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고 만약을 위해 꼭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법률 비용손해 담보입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의료과부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장입니다. 기존 의료사고 법률 비용보다 보장 한도가 늘어났고 본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체중아 입원 일당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입원하는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1일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질병 입원일당과 함께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천장 해출 생담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청구 사례가 많은 보장 중 하나입니다. 간혹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시거나 청구를 하셨어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청구 확인까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1종에서 심방, 심실중격 결손, 사경이 보장되고 2종에서는 다지증, 구순, 구개열, 3종에서는 사지의 감소 결손, 다운 증후군이 보장됩니다. 다음은 선천변형 두상 진단비입니다. 태아 때만 납입하면 되며 해당 코드로 진단 확정된 경우 50만 원 지급됩니다. 다음 태아 특약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출생 전후기에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신생아 폐렴, 기관지염, 황달 등 신생아 질병으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일상생활 중배상 책임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까지 보장됩니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실손보상이 됩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배상 책임은 우리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고의성 없이 실수로 TV나 모니터를 파손시키거나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보상이 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보장이 됩니다. 다만 누수 보장의 경우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 주거 환경상 누수 보장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누수 보장은 빼고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좀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기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 보험에 가입 중이시라면 태아보험에 추가하지 마시고 태아보험에서는 제외하고 진행하셔도 충분하며 가입하시더라도 누수사고를 제외한 배상 책임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가입 중이신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이미 가족 일배책이 있으신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험네이처에서는 가입 이후에도
보험금 청구 등 꼭 필요한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화면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보험네이처를 검색하셔서 상담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저녁이나 주말에도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플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보장 내용에 맞춰 조정도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